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MR 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MMR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의 어떤 질환들의 앞글자를 요약한, 축약한 그런 단어인데요. 일단은 홍역에 M이 첫 번째 M이 등장하고 볼거리에 두 번째 M이 등장하면서 루벨라에 이 풍진을 뜻하는 R이 마지막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MMR이라는 백신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다. 하나의 백신으로 세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한국에서는 두 가지 백신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 두 백신 사이에 어떤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감염학회에서는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MMR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분들 중에서 면역의 증거가 없는 분들,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을 하냐면 일단은 과거에 두 차례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 혹은 홍역에 대한 병력이 없으신 분들 혹은 혈청검사에서 홍역에 대한 면역력, 즉 항체가 음성인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7년도 이전 출생자가 아니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홍역에 대한 유병률이 그닥 높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서 이분들이 만약에 홍역에 걸린 적도 없고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분들은 적어도 1회의 MMR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도 마찬가지인데 볼거리는 이 세 가지 조건과 더불어서 홍역에 첨가되어 있는 출생 연도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을 한다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회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풍진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접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회에 백신 접종을 성인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행 상황인데요. 홍역이 대규모로 유행하던 시기가 2000년도 초반까지는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유행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면역력의 증거가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28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MMR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 접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3차 접종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풍지는 유행 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노출 후 어떤 조치 요법인데요. 홍역과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분들, 앞서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홍역 바이러스와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에 MMR 백신 접종을 총 두 차례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인 같은 경우에서는 출생 연도가 1967년도 이전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MMR 백신 접종을 총 두 번 맞지 않았거나 홍역에 대한 병력이 없거나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72시간 내에 MMR 백신 접종을 한 차례 접종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2차 접종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노출 후 접종을 추가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은데 그 배경이 아직 뚜렷한 데이터 이점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풍진도 노출 후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직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노출 후 고위험군 즉 홍역 환자분들과 자주 마주하는 가족분들이나 의료인분들 혹은 홍역을 이제 유행하는 국가로 여행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HIV 감염인 분들이나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MMR 백신 접종을 총 두 차례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출하게 되면 물론 전파의 그 파급력도 있겠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차례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볼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학교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차례 MMR 백신 접종을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풍진 같은 경우에서는 노출 고위험군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대상군으로 정했고 이때는 다른 앞에 홍역과 볼거리와 다르게 한 차례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역과 볼거리, 풍진을 모두 다 노출 후 고위험군에 해당이 한다면 두 차례 접종을 하는 것이 예방하는 측면에서 더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여기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풍진 파트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풍진 항체 검사에서 IgG가 음성이라고 한다면 추후에 풍진에 걸리게 되면 이 태아에게 엄청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MMR 백신 접종을 권고했었습니다. 이때 MMR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는 4주간 피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추가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게 기존에 2차까지 접종을 했을지라도 IgG 항체 검사를 했을 시점에서 그 검사가 음성이라고 한다면 3번까지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R을 3차까지 접종하는 케이스는 풍진과 같은 경우에서는 임신 계획 시 IgG가 음성이라면 3차 접종까지 시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볼거리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볼거리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난히 이 신국군 부대에서 이 볼거리가 많이 유행을 하는 부분이 발견돼서 당시에 이제 MMR 백신을 3차까지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유행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통해서 현재 국군 장병 입소 시에는 기존의 MMR 2차까지 맞았든 1차만 맞았든 상관없이 추가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홍역과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대규모로 유행을 하는 시점은 지나갔지만 크고 작은 유행들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홍역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백신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3차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여기저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시점에서 일단은 3차 접종도 고려할 수 있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앞서 마찬가지로 대한감염학회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서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중에서 홍역만 1967년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해당을 하고,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과 같은 경우는 출생 연도와 고려하지 않고 면역의 증거는 백신 접종 2회 이력과 더불어서 홍역에 대한 감염력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홍역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면역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회 접종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 내 종사자 분들만, 노출 고위험군 중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 가족을 돌보신다거나 여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차례의 접종만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MMR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상한 외 측면에 피하 주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주사에 대해서도 어떤 효능 부분 측면에서는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피하 주사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 반응 측면에서는 발열, 발진 부분이 접종하고 나서 7일에서 12일 정도 이내에 발생을 할 수 있고, 대개는 특별한 조치하지 않고 1에서 3일 이내에 호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게 접종 6주 이내에 어떤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혈소판 감소증은 대개 특별한 치료 없이 6개월 이내에 회복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나필락시스나 두드러기와 같은 급성 과민 반응은 매우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MMR 백신을 현재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4건의 이상 반응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때 헤녹숄레인 펄퓨라, 그리고 길랑바레 증후군 2건, 열성혈련 1건이 현재 보상 체계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백신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 MMR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적응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임신부 같은 경우에서도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면 안 되고, 수유부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과거에 젤라틴이나 네오마신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MMR 백신 접종을 하시면 안 되겠고, 내가 지금 심각하게 중증 급성 감염병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맞으시면 안 되겠고, 면역 저하자도 맞으시면 안 되겠고, 활동성 결핵 환자분들도 이 MMR 백신 접종에 의해서 결핵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면 안 되겠고, 항체가 함유되어 있는 혈액제제를 맞으시는 분들도 접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역 글로불린이나 수혈 등의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받으신 분들은 적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12개월 이후에 이 MMR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생백신, MMR 백신 접종을 먼저 맞았다고 한다면 2주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면역 글로불린이나 혈액 제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혈액 제제나 면역 글로불린에 따라서 MMR 백신 접종을 언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성인인 경우에 면역력이 없다, 면역력이 없는 추정의 증거는 홍역과 같은 경우에서는 1967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그러면서
접종을 2회 접종한 이력이 뚜렷하게 없으신 분들, 그리고 항체 검사가 음성인 분들, 그리고 홍역에 대한 감염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면역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풍진과 유행성 이하선염은 출생 연도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를 통해서 우리가 면역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회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면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 모두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노출 후의 예방접종으로는 홍역만 해당하고, 만약에 백신 접종이 금기라고 한다면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홍역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3차 접종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MMR 백신 접종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